자, 우리 나라중학교 수행평가 교과서에 있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영상 보기 전에 꼭 문제부터 먼저 읽고 영상을 보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활용 문제 풀 때에 그냥 숫자 때려 맞춰가지고 풀지 마시고요. 미지수 x를 사용을 해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해석해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한번 스스로 식을 세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를 때에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에서는 그 푸는 과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그 외에 좀 필요한 개념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1번에서 보면은 문제 한번 꼭 읽어보셨죠? 오렌지 4개와 사과 몇 개를 가윤이네 가족이 먹었대요. 근데 그때에 이 오렌지와 사과를 먹을 때의 물 발자국이 550리터였는데 그때 오렌지 1개의 물 발자국은 50리터, 사과 1개의 물 발자국 70리터라고 할 때에 가윤이네 가족이 사과를 몇 개 먹었냐? 아까 문제에서 오렌지는 몇 개를 먹었는데 사과는 몇 개를 먹었는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가윤이네 가족이 먹은 사과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게 제 문제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다 한번 밑줄을 쳐주고 그 다음 1차 방정식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미지수를 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뭐로 놓으면 된다? 가윤이네 가족이 먹은 사과의 개수를 우리는 X개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물발자국이 뭐예요?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발자국에 대한 힌트를 볼게요. 얘는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소비 폐기할 때까지 사용되는 모든 물의 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를 처음에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해서 씻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버릴 때까지 이 오렌지를 하나 사용하는데 물이 이만큼 쓰일 거다라는 게 물 발자국이래요. 자, 이제 이걸 갖고서 우리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서 표를 작성을 해줄 건데 표를 작성해준 이유는 간단해요. 뭐 하는 거냐면 요약하는 거야. 문장이 지금 3문장을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긴 거 같으니까 좀 읽기 어렵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표로 요약을 해서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들을 쏙쏙 빼먹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오렌지는 몇 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렌지는 4개를 먹었다고 했어. 그 다음에 사과. 우리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얘는 가윤이네 가족이 먹는 사과의 개수를 우리는 X개라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사과는 X개만큼 먹을 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물 발자국도 문제에서 1개 만드는데 오렌지는 50리터만큼 사용이 된다고 했었고 사과는 70리터만큼 사용을 한다고 했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우린 이 방금 표를 요약한 걸 가지고서 방정식을 이제 세워줄 거예요. 자, 근데 방정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오렌지랑 사과를 먹었을 때 전체의 물 발자국이 550리터였대. 그럼 저 550리터라는 거는 오렌지에서 사용된 물과 사과에서 사용된 물을 합쳤더니 그게 550리터였다 라고 했으니까 오렌지를 먹는데 사용했던 물 발자국과 사과를 먹는데 필요했던 물 발자국을 다 합쳐서 550리터가 될 거다 라는 거를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문제에서 우리 오렌지는 4개를 먹었는데 오렌지 하나에는 50리터의 물이 사용이 될 거래. 그럼 4개를 사용하는 데에는 50리터씩 4번 50리터는 하나씩이었으니까 우린 4개만큼 먹는다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4개만큼 여기서 지금 하나 사용하는데 사용했던 물 발자국과 그리고 개수를 곱해가지고 오렌지를 먹는데 사용된 물 발자국 구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먹는 데에는 사과는 하나에 70리터였는데 근데 우리가 얘를 X개만큼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 둘이 그랬더니 물과 오렌지와 사과를 합쳤더니 그게 550리터다 라고 식을 세워준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50 곱하기 4 먼저 계산해주면 200 70 곱하기 x 우리 곱하기는 이제 생략하죠. 그럼 얘는 70x라고 쓸 수 있고 이게는
550L다. 그럼 이제 우리 미지수가 있는 x계수는 x는 왼쪽 좌변에 냅두고 상수항만 이항을 시킬게요. 자, 우리 이항할 때는 부호는 반대됐었던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상수항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550 빼기 200은 350.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건 뭐였냐면 x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진 개수 70으로 나눠서 x는 5. 그래서 가연이네 가족이 먹은 사과 일수는 5개다 라고 문제에서 구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36일 때 두 홀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연속하는 두 홀수,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시를 들어주면 1, 3, 11, 13, 17, 19, 121, 123 이런 식으로 홀수인데 그 수가 연달아서 있는 수, 얘네들 우리는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으면 얘네들을 갖고서 우리가 미지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 이 문제 푼 거 보니까 다들 친구들이 그냥 대충 숫자 때려 맞춰가지고 이 정도면은 나오겠네 이렇게 좀 푼 친구들이 많은데요. 우린 얘는 항상 미지수 x를 놓고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예시를 줬을 때 1, 3, 3, 5 5, 7 이런 애들이 연속한 두 홀수였어.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이 앞에 있는 수들을 기준으로 그 다음 연속한 두 홀수는 몇이 커요? 2씩 커지고 있어요. 1에서 2 커지면 3, 3에서 2 커지면 5, 5에서 2 커지면 7.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도 우리가 x를 뭐로 놓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x 놓을 거냐? 지금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작은 수를 내가 x라고 놔볼게. 여기 이 두 연속한 두 홀수들 중에서 앞에 있는 이 작은 애들을 내가 x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그 다음 연속한 그 다음에 있는 수들은 이 앞에 있던 x를 기준으로 얼마큼 컸었던 수야? 이만큼 컸던 수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x 더하기 2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x는 연속한 두 홀수 중 가장 작은 수였고, 그럼 이 x 플러스 2라는 거는 연속하는 두 홀수 중 큰 수를 우리는 x 플러스 2라고 얘보다 이 작은 애보다 이만큼 큰 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라는 거야. 미지수 x를 갖고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연속한 두 홀수를 x랑 x 플러스 2라고 미지수를 갖고서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근데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연속하는 두 홀수들의 합이 이 연속한 두 홀수들의 합 둘이 더한 게 는 36이래요. 자, 우리 이렇게 미지수에 대해서 우리 1차 방정식을 세워줬고 그럼 이제 우리 동류항끼리 계산해 볼게. x랑 동명이니까 더해주면 2x. 그다음 여기 있던 2는 이항시켜주니까 36 빼기 2. 그럼 x는 2x는 34였고 그럼 x는 2로 나눠주니까 양변을 둘 다 2로 나눠주니까 x는 17이 됐어요. 아까 17 x가 뭐였어? 연속한 두 홀수 중 작은 수였어. 그럼 그 다음 있는 수는 19, 17보다 이만큼 큰 수인 19가 될 거다 라고 해서 연속한 두 홀수는 17이랑 19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방금 우리가 연속하는 두 홀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놨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미지수를 놓는 거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이번엔 선생님이 연속하는 두 홀수 중 큰 수를 x라고 놔볼게. 자, 1, 3, 3, 5, 5, 7 이런 게 있을 때 연속한 두 홀수 중 여기 더 큰 애를 x라고 놨어. 그럼 여기 3을 기준으로 1은 이만큼 작은 수고 5를 기준으로 3은 이만큼 작은 수고 7 기준으로 5도 이 작은 수죠. 그럼 내가 큰 수를 x라고 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작은 쪽에 있는 애는 x 빼기 2라고 이때에는 연속한 두 홀수 중 작은 수를 x 빼기 2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때에도 내가 지금 이번에는 x 빼기 2랑 x로 놨으니까 걔네 둘이 더한 게는 36이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량끼리 계산하면은 2x는 36 더하기 2 2x는 38, x는 19. 그럼 이때 x가 19였으니까 문제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다른 애. 얘가 19였으니까 연속한 두 홀수 중 작은 애는 17. 어떤 걸로 계산을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x를 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도에서 A방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3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A라는 애는 지금 정사각형이 어떤 도형이래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B방은 가로의 길이가 4m인 직사각형 모양이다. 이 B방에서는 지금 가로가 4m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세로의 길이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로의 길이를 좀 이용을 하겠네요. 자, 문제를 봤을 때 B방의 넓이가 A방의 넓이보다 11제곱미터 더 넓을 때 그때 B방의 세로의 길이는 A방의 세로의 길이보다 몇 미터 더 긴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x를 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넓이를 말하고 있고 문제에서도 B방의 세로의 길이에 대한 좀 말이 나왔었어.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B방의 세로의 길이를 x 미지수라고 한번 놔볼게요. 여기 그림에다가도 B방의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x라고 놓겠다라고 표현을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A방과 B방이 나왔어. 자, 근데 A방은 무슨 도형이었냐면 정사각형이었고 B방은 직사각형이었어요. 그 다음 문제에서 언급했던 게 뭐냐면 넓이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 우리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정사각형 특징은 뭐였죠?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 넓이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때 A방의 한 변의 길이가 3m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m 곱하기 3m 그래서는 9제곱미터다. 단위 지금 넓이니까 우리 넓이 단위로 제곱 붙여줘야 됩니다. 다음 B방, 우리 B방의 넓이, B방은 직사각형이네. 직사각형 넓이는 우리 어떻게 말했냐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가로 길이는 4m라고 나와 있었고 세로 길이는 우리가 몰라서 xm로 놨어. 그럼 얘네끼리 곱했으니까 얘도 4 곱하기 x의 제곱미터인데 우리 곱하기는 이제 생략하기로 했죠? 근데 얘는 4x제곱미터다. 라고 문제에서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 A방의 넓이와 B방의 넓이를 각각 구했는데 구했을 때 다시 한번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방의 넓이가 A방의 넓이보다 11제곱미터 더 넓다라고 했어. B방이 A방보다 11제곱미터 더 넓다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냐면 B방의 넓이가 A방보다 더 넓다고 했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갖고서 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울 거냐면 자, 지금 B방은 A방보다 11제곱미터 더 넓거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작은 A인 이 작은 A방 넓이한테 11제곱미터만큼 더하면 그거는 B방의 넓이야 똑같다라는 거야. 다시 B방이 A방보다 더 넓은데 11제곱미터만큼 더 넓대. 그러니까 작은 A인 A방한테 11만큼 더해주면 그게 B방의 넓이와 똑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B방의 넓이와 A방의 넓이를 구했죠? 그 자리에 알맞게 써주면 지금 B방의 넓이는 우리가 4x를 구해줬고 A방의 넓이는 우리가 9를 구해줬어. 그럼 얘는 9 더하기 11. 그럼 얘는 4x는 20.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x가 궁금하니까 x는 5. 그럼 x가 뜻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x는 B방의 세로의 길이였어. 그러니까 x는 5m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여기가 5m인데 문제는 항상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 알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방의 세로 길이는 A방의 세로의 길이보다 몇 미터 더 긴지 라고 했어요. 자, B방의 세로 길이는 지금 5m라고 우리가 구해놨고 A방의 세로 길이는 문제에서 그림에 3m라고 나와 있었어. 몇 미터 더 긴지 물어봤으니까 둘의 차를 물어봐서 5 빼기 3 그래서 답은 2m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일단 학교에서 좀 나눠줬던 프린트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들 걔네들 위주로 볼 거라서 얘는 조금 이따가 풀고 교과서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줬던 그 문제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지금 얘는 보니까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림으로 꼭 그려보고 그리고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것까지는 그냥 어떤 소율이네 가족이 행사에 참가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 거속시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모양이 있었죠. 우리 무당벌레. 얘를 일단 그려놓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려놓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소율이네 가족이 이제
가족 행사를 참여를 했는데 소율이가 출발점에서 걷기 행사 코스의 반환점까지 갈 때는 시속 3km로 걸었다. 우리 시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시속, 시간. 얘가 1시간 동안 3km를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얘를 시속 3km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는 얘를 단위로 표현할 때는 3km per hour. 우리 hour는 우리 1시간, 시간 할 때 hour라고 얘기를 하죠. 3km per hour라고 쓸 때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시속 3km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또 이번에 그 다음에 같은 길을 되돌아 출발점까지 올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한다. 그때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거리를 xkm라고 할 때의 x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였냐면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의 거리, 출발점부터 반환점까지 거리, 이만큼 우리는 xkm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때의 x를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글로 돼 있으니까 좀 살짝 어려우니까 한번 얘를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어떤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알려줬냐면 거리에서 갈 때는 어떻게 갔었고 갈 때 지금 여기서 갈 때 어떻게 갔다고 했었고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길을 되돌아왔다라는 거는 갈 때랑 올 때랑 얘가 지금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의 거리도 출발점부터 반환점까지의 거리인 xkm, 올 때도 반환점부터 출발점까지의 거리인 xkm. 지금 이 말은 갈 때랑 올 때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문제에서 또 이제 속력에 대한 문제도 아까 있었죠. 속력에 대해서는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갈 때는 시속 3km로 가고 있고 돌아올 때는 시속 2km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었어. 그럼 그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나타낼 건데, 자, 우리 시간, 이 표를 봤을 때 시간은 어떻게 구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거리 나누기 속력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거리랑 속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채웠으니까 이걸 갖고서 걸린 시간을 나타낼 수 있었어. 자, 어떻게 채우냐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죠. 갈 때 속력이 3이었고 갈 때 거리가 x였어. 그러니까 얘는 3분의 x시간만큼 갈 때는 3분의 x시간만큼 걸렸던 거고 올 때의 시간은 속력 2분의 거리 x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리 속력 시간을 표를 가지고서 정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보에 대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갖고서 구할 수 있는 애들은 식을 갖고서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무조건 꼭 쓰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에서 지금 항상 안 쓴 게 뭐냐면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이걸 아직 지금 사용을 안 했어. 자, 얘는 지금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자, 봐봐. 갈 때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 갔다가 돌아오는데 총 1시간 30분이 걸렸으니까 가는 시간이랑 오는 시간 다 합친 게 1시간 30분이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왜 여기서 멈췄냐면 자, 우리 지금 1시간 30분이었고 문제를 잘 봐보세요. 우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 나와 있는 단위를 좀 집중해서 봐줘야 돼. 문제에서 지금 시속 얘는 지금 1시간 동안 얼만큼씩 갈 거다라고 하는 시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1시간 30분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쳐주냐? 얘를 무조건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 문제에서 시속으로 나왔다? 우리는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시간 30분을 우리가 시간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시간 하고서 우리 1시간 몇 분이죠? 60분이에요. 60분 중에서 30분이니까 얘는 60분에 30분 이 1시간 30분 우리가 시간을 고쳐주면 1시간 하고서 60분에 30 얘를 약분해주니까 얘는 1과 30을 약분되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3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합친 게 1시간 30분이었는데 우리가 얘를 시간을 고쳐주면 2분의 3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식을 세울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써놓은 게 갈 때 시간이랑 올 때 시간을 합친 게 전체 2분의 3시간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 아까 시간을 표현을 했죠. 갈 때 시간은 시속 3km분의 간 거리 x 그 다음에 올 때의 시간은 시속 2km분의 거리 xkm
그 둘이 더한 게는 2분의 3시간이다. 자, 우리 분수가 나왔어요. 분수가 나왔으면 어떻게 했었죠? 네. 여기 지금 분모들에 있는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줬었어. 그럼 여기서는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줄 거예요. 6을 곱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항한테 다 곱해야 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 지금 6을 모든 항한테 곱해줄 건데 여기 있는 6은 지금 얘한테도 둘 다 분배 법칙 해야 돼요. 그럼 3분의 x 곱하기 6 더하기 2분의 x 곱하기 6는 2분의 3 곱하기 6. 이제 계산해주면 약분 되니까 얘는 2x. 얘도 약분 되니까 더하기 3x. 약분 해주니까는 9. 그럼 얘도 동력기를 계산해주면 5x는 9. 우린 x가 궁금하다고 했죠? 양변에 5로 나눠줄 거예요. 5로 나눠주니까 얘는 5분의 9. 그래서 얘는 5분의 9 km가 된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네가 지금 출발점부터 반환점까지의 거리 xkm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5분의 9 km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분수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면 안 돼요. 분수여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학교에서 그 나눠줬던 프린트 중에서 보너스 문제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 문제도 같이 좀 볼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 농구 시험 문제인데 이 농구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좀 알아놓고 시작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농구 어떤 애? 농구는 1점 슛도 아마 있을 거고 2점, 3점 슛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농구는 잘 몰라서. 자, 농구를 했을 때 어떤 애가 2점 슛을 한 번 넣었어. 그럼 점수는 2점을 받았겠죠? 2점 슛을 3번 넣었어. 그럼 얘는 2점, 2점, 2점. 그래서 2점을 3번 넣었으니까 얘는 6점을 얻었을 거고 3점 슛을 뭐 2번 넣었다. 그럼 이때에는 3점 곱하기 2에서 6점을 받았을 거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수와 그 넣은 횟수를 곱해준 게 실제로 적용되는 점수가 된다. 이걸 좀 알아놓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그래서 이 지훈의 반 학생들이 2점 슛이랑 3점 슛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 38점 얻었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표를 써가지고 표를 갖고서 한번 문제를 봐볼게. 자, 표를 그릴 때도 이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표를 그려준 다음에 지금 2점 슛이랑 3점 슛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점 슛을 여기다 쓰고 3점 슛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점 슛을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어 라고 했어. 나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3점 슛은 모두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3점 슛 x를 3점 슛을 넣은 개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3점 슛을 넣은 개수를 물어봤고 걔를 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3점 슛은 x개만큼 넣었다고 얘기를 할 거고 문제에서 2점 슛은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어 라고 했으니까 저 말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2점 슛을 갖고서 말할 때는 2점 슛은 3점 슛의 개수 3점 슛이 x개였는데 그거의 3배 한 것보다 1개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점 슛을 넣은 거는 3x 더하기 1개만큼 넣었다. 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점수를 얼만큼씩 얻었냐를 말할 거야. 자, 봐봐. 2점 슛은 지금 2점 슛은 3x 더하기 1개씩 2점씩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까 점수를 얘기를 할 때는 이 2점 그 각 슛마다의 점수에다가 곱하기 횟수 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2점 슛을 우리가 3x 더하기 1개만큼 넣었다고 했어. 그 다음에 3점 슛 같은 경우에는 3점씩 x개만큼 넣었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점수를 구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2점짜리는 2점짜리를 3x 더하기 1개만큼 얻은 거고 3점 슛은 3점짜리를 x개만큼 얻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2점 슛이랑 3점 슛 다 합친 게 총 38점이래. 그럼 여기서
2점짜리에서 얻는 점수와 3점짜리에서 얻는 점수를 모두 합친 게 는 38점이다. 그럼 이제 우리 얘를 계산해 줄 건데, 괄호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어요? 얘는 분배법칙이죠? 그럼 얘는 6x 더하기 2는 3x는 38.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있는 애들은 왼쪽에다 남기고 상수항은 이항시킬 거야. 그럼 얘는 9x는 36, x는 양변에 9로 나눠주니까 4. 그럼 지금 3점짜리 슛은 4개만큼 넣은 거고, 문제에서 만약에 2점짜리도 몇 개 구했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2점짜리는 3점짜리 슛의 3배보다 1개만큼 더 많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 13개 넣었을 거다. 문제에서 만약 2점 슛도 물어봤다면 뭐 13개였다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죠?